Oh, very nice. Patrick, you're so sweet. Jean, Yes, Patrick? would you like to accompany me to dinner? Wonderful suit. You look so soft. I don't think I can control myself. I think my mask of sanity is about to slip. Do you have any witnesses or fingerprints? Actually, yes. Clear, identifiable emotion. I simply am not there. I just had to kill a lot of people. 영화 아메리칸 사이코는 물질 만능주의 미국 사회 속 성공한 패트릭 베이트만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풍요로운 삶에 걸맞게 패트릭은 하루 일과의 시작부터 화려한 상품으로 자신을 치장합니다. 그의 아침은 그의 노화를 늦춰줄 각종 세안제와 피부 제품으로 구성된 하나의 루틴에 따라 시작됩니다. 27살, 젊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 패트릭은 꾸준한 운동과 관리에 전념합니다. 그의 옷과 시계는 명품이며 그가 사는 곳은 모두 부러워할 법한 고급 아파트입니다. 그를 둘러싼 수없이 많은 고가의 상품은 그를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게 할 수 있는 증거이자 장치입니다. 그는 풍요로운 삶 속에서 더 화려한 것을 더 많이 갖기 위해 가장 멋지고 고급스러운 몸짓과 언어로 오늘을 살아가는 척합니다. 패트릭에게 명함은 단순히 자신의 직장과 직위 그리고 연락처를 상대에게 알려주기 위한 종이 조각을 넘어선 상징적 대상입니다. 패트릭은 동료의 명함이 얼마나 멋진 글씨체와 고급스러운 종이 재질로 제작되었는지를 살핍니다. 자신의 명함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비로소 그는 안도합니다. 동료의 명함이 자신의 명함보다 더 멋진 글씨체를 가지고 있거나 고급스러운 종이 재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마주할 때 패트릭은 불안해합니다. 각종 명품으로 치장한 자기 내면의 본질을, 다시 말해 누구보다 우월한 존재인 듯 살아가지만 사실 열등한 요소를 참 많이 가진 자기 본질을 누군가에게 들켜 망신을 당할까봐 패트릭은 걱정합니다. 이 걱정은 그에게 더 많은 명품과 더 좋은 집을 염원하게 만든 요인입니다. 지적이고 교양 있는, 나아가 대중음악에 대한 신경까지 두루 갖춘, 무엇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누구나 선망할 법한 인물 패트릭. 하지만 우리는 아메리칸 사이코를 보면서 그의 삶이 비단 화려하고 멋질 뿐 아니라 고급스럽지만은 않다는 사실과 마주합니다. 그는 집에 있을 때 포르노 테이프를 그냥 틀어놓은 상태로 가까운 사람과 전화를 하고 자신보다 우월한 타인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도 끝내 그만의 열등감을 숨깁니다. 자신에게 열등감을 준 타인을 증오하면서도 그 사람 앞에선 위선적인 모습, 그러니까 아무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듯 시쳇말로 쿨한 척합니다. 사실 패트릭은 자기가 이룬 성공이 무너질까 한없이 걱정하고 있는 소심한 소시민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명품으로 포장해도, 아무리 주변인들이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치켜 세워줘도 패트릭은 자신이 열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민낯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패트릭의 삶은 더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사실 아무 존재도 아니란 불안. 이 불안을 없애고 타인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 나아가 통제력을 확인하고자 그는 사이코패스의 삶을 선택합니다. 자신에게 의도치 않게 모욕감을 준 동료를 집으로 불러 도끼로 내려칠 뿐 아니라 길거리에서 만난 노숙자를 죽이고 창녀를 집으로 불러 살해합니다. 이외 그는 더 많은 사람을 죽이며 타인의 생명에 대한 자신의 엄청난 영향력을 확인합니다. 이 확인 과정은 그에게 자신이 대단한 존재란 인식, 다시 말해 자신이 타인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신이 된 듯한 기분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점점 그는 이러한 살인에 중독되어 갑니다. 그의 살인이 끝날 수 없는 이유는 그의 이 같은 엽기적 행위가 그의 불안에 기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불안이라는 숙주가 죽지 않는 한 그의 살인은 멈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결정적인 반전이 영화 막판에 있습니다.
영화의 재미를 위해 반전 포인트는 이번 리뷰에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점은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할 말이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리뷰를 마무리하기 위해 밝혀야겠습니다. 패트릭은 그렇게 대단 또는 대범하지 않은 미국 소시민의 전형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 그는 거대한 사회학 정도의 인물이었겠지만 사실 그는 아무것도 아닌 악마의 행위를 행동으로 옮기지도 못할 그저 그런 속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메리칸 사이코는 여러모로 비범한 인물이 되고자 한 미국 소시민의 이상과 그의 현실이 철저히 분열되었다는 결말을 관객에게 제시함으로써 말 그대로 현대 미국인의 부질없는 삶을 비판합니다. 참고로 이 영화의 원작은 브렛 이스턴 앨리스의 아메리칸 사이코입니다. 소설만한 영화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건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설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 미국 소시민의 삶을 담백한 문체로 마치 그들의 삶이 생명을 상실했다는 듯 비판하고 있다면 영화 아메리칸 사이코는 화려하고 충격적인 장면으로 미국 소시민의 삶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사회 속 미국 소시민의 삶을 조명하는데 영화가 소설을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한 대목인데 영화 속 패트릭은 제 생각에 우리에게 친숙한 개념인 사이코패스보단 소시오패스에 가깝습니다.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의미 차이는 영상 게시글에 달아놓겠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제 평점은 5점 만점에 5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배트맨, 크리스찬 베일의 연기만으로도 이 영화는 충분히 볼만한 영화입니다. 오늘도 B급 감성을 가지고 물질 만능주의 대한민국에서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상 B급 문화살롱의 호스트 공관장 박진우였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